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야 보이는 돈에 보이는 TV, 돈보TV입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남긴 20조 원이 넘는 유산의 60%인 12조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이는 세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12조 원이라는 상속세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소장 미술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결국 국보 14점과 보물 46점을 포함한 문화재 21,600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김한기와 피카소의 작품이 포함된 근현대 미술작품 1,6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부가세 등에 대한 숨어있는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세목에 대해 다양한 절세 방법이 숨어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꼭이요. 미술품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보유세, 즉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전혀 없는데요. 다만 양도소득세는 존재하는데 이 역시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부과하더라도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되어 세율과 비용 공제 등에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미술품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미술품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거나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요. 따라서 5천만원에 구입한 작품을 2억 원에 양도하더라도 그 작가가 생존한 국내 작가라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둘째, 양도가액이 6천만원을 넘는 외국 작가 또는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 소득은 기사소득, 즉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입니다. 통상 사업소득보다는 기사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기타소득의 경우 총 수익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데요. 1억 이하인 경우에는 9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90%를 그 이상 액수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양도가액이 1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만약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데요.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동시행령 제87조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에 구입한 작품을 10년 후에 2억 원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2천만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한 440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실효세율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요. 미술품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처럼 가치가 급락할 리스크가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도 수익률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투자적 측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이 세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산가들이 미술품 투자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술품이라는 건 재벌들의 조세 회피 수단, 조세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는데요. 삼성, CJ, 대상, 오리온 등 재벌가의 비자금 수사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술품을 사고 팔 때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보유세, 즉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서 재벌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에는 재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학 1타 강사로 알려진 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가
미술품 시장의 숨은 큰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유명한 아이돌인 빅뱅의 지드래곤, 탑,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RM 등도 미술품 시장에서 알아주는 숨은 큰손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술품 시장은 새로운 투자 및 절세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상속세 납부 시 미술품으로 물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삼성 사태로 인해 법 개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인구총조사 통계를 활용해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규모를 추계한 결과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순자산은 총 3,008조 원, 2021년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2011년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 규모 1,187조 원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10년 새 고령층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은 경제 규모가 확대된 것도 있지만 경제활동의 주축을 차지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고령층으로 대거 이동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가 최근 몇 년 새 크게 증가한 것도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국내 전체 가구의 순자산에서 60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2011년에 기록한 29%에 비해 8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한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된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고령층의 자산 보유 비중이 31.9%에서 58.7%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베이비 부머가 모두 60세 이상이 되는 내년에는 고령층 자산 보유 비중이 4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을 건데요. 미술품 매매를 통한 재산 증식을 물론이려니와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보유세, 즉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전혀 없고 매각 시 양도소득세도 저렴하며 상속 증여 시에도 다양한 절세 방법이 가능하니 상속세나 증여세 때문에 고민 중인 베이비 부머 세대시라면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